자, 어저께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그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분석하는 의견들을 보고 어느 쪽 의견이 더 가까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죠. 대법원 2부에 최초의 배당이 됐지만 갑자기 2시간 후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 수렴 후 직접 결정을 한 건데요. 천대엽 대법관과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하게 되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느냐?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판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부 심리 중에 의견 불일치나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을 때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조희대가 633 규정 지켜라 라고 뜬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6월 26일 전 선고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사안을 신속히 결론 짓겠다는 의지다. 아니다. 전원 합의체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은 검찰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재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원래부터 조희대가 눈치를 보면서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을 멈춰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구했다는 거예요. 많이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대법관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안으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성향 파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일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선거일 전에 이거를 해갖고 끝내야 되거든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 전체가 합의를 봐갖고 이걸 끝내려고 하면 일단 12명이 판정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지금 안 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안 하겠다고 뺐기 때문에 12명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만일 이거를 파기환송을 하거나 아니면 자판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왜냐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불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7표가 필요한 거예요. 7표가. 12명 중에. 그렇죠. 12명 중에 7표. 예. 근데 지금 있는 대법원 안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을 보면 넉넉 잡고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예요.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가 진보 보수는 5대5고 중도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5대5에 3. 5대5에 3이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이번에 그만 노태학 법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진보는 이게 보수는 4밖에 없는 거고 현재 계산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진보가 5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도표가 셋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본다고 치면 이게 8대4로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물론 어떤 협박을 받았더니 캐비넷이 열렸든지 해서 중도층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셋 다 넘어가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7명이 나오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결인 거예요. 판단인 거야.
이 성향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정부에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지금 한덕수가 하는 짓거리는 상식인가요? 최상목이랑 안덕근이가 지금 미국이랑 협상하겠다고 미국에 간 것 자체가 비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이렇게 계산해봤자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거 아는데 문제는 언제든 이 상식을 뒤집어 엎었던 게 윤석열과 그 내란 잔당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얘기를 나오는 걸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해도 1년 넘게 걸릴 일인데 만일 이거를 갈무리를 안 지어 놓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더라도 저쪽에서 계속 이걸로 꼬투리를 잡고 잡는다. 대법원한테 이거 해줘라고 괴롭힐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미리 털어버린다라는 개념에서 이거를 미리 전원합의체를 올린다는 거여서 전원합의체 올리게 되면 일단 걔네들이 요구하는 걸 5월, 6월 달 안에 6월 3일 전에 끝내라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이야. 안 되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왜? 전원 합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법원 이 판사들끼리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2심에서 무죄 난 거를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갑자기 유죄로.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 그게 뭐야?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때려놓는 이유가 이제 뻔히 아는 거지. 나경원이나 그쪽 애들 수작을 알고 이렇게 찔러 올 텐데 대법원에 그때 갖고 대법원이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러면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하네 어쩌나 하고 귀찮게 굴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쉽게 가고 싶은 거야. 이제 자기 임기 많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윤석열이가 찍어줬기 때문에 자기 임기가 그래도 꽤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쉽게 가기 위해서 이걸 던져놓고 부결을 이게 국집에서 미리 던지면 기다려 우리 전원 합의하고 있잖아. 곧 결론 내줄게라고 하면서 요걸 부결을 때려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이재명을 털어준다. 그렇지. 대법원이 나서서 털어준다는 거야. 조희대를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나쁘게 상상을 해갖고 만일에 이걸로 해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을 시켜. 그래갖고 그거를 또 들어가게 되면 이심을 다시 해야 돼. 2심을 다시 해야 돼. 유죄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소수 특권이 기존에 기소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이미 걸려있는 재판을 안 하는 거냐 또 요 부분을 해갖고 또 시비를 걸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재로 넘어가서 또 해야 돼. 그러면 이것저것 하려고 계속 이거를 저쪽이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헌재보다 더 많은 겁니다, 대법원은. 13명 재판관이 풀로 돌아가도 지금 대법원 있는 거를 따라가질 못해갖고 한 명 빈 것 때문에도 일이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대법원을 계속 괴롭히게끔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요? 거죠. 아니. 헌법재판소는 헌재에 올라오는 거를 심의하잖아. 근데 대법원은 모든 상고심에 올라오는 것들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의 업무량이 헌재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단 말이야. 권위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게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을 털어버리려고 가는 거고, 만일에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끌어내려고 했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법 해석으로도 그렇고 대법원이 해야 될 골치 아프고 귀찮은 게 엄청 많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네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주도해서 이걸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헌재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귀찮은 짓을 안 당하려고 국짐이 지랄하고 이걸로 물고 늘어지는 꼬라지를 안 당하려고 미리 선빵을 때린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을 알고 때린 게 맞다라는 게 바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약간 좋은 점이라고 하면 뉴델리 저쪽 편이죠? 뉴델리라는 곳에서 이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대법이 완전체를 잃었지만 좌클릭이다 하면서 진보 3 보수 1 중도 9예요.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뉴델리가 평가하는 그 진보 보수 중도는 물론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애매하단 말이야. 가능성 없다는 거야. 애매하다는 말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쓰는 정도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이대 이상하다. 확실히 이상하다. 그리고 조이더가 예를 들어 뭐 재판장을 하고 자기가 뭐 재판을 집전하는 것도 아니라 똑같은 대법원 12명이 서로의 의견과 성향을 갖고 표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어떠한 사람이 한쪽으로 다 의견을 몰아갖고 이걸 다수결로 하자라는 결론은 못 낸단 말이야. 왜냐면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현재처럼 오래 걸리더라도 전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정으로 가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한 명만 끝까지 버티고 안 한다고 버텨도 이거는 못 가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이미 조이대는 던져놨어. 먼저 버렸죠. 이미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결이 날 것 같아가지고 부결이 난다는 개념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지금 터뜨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지금 선거 중인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꼴이지. 그렇지. 대법원이 나중에 가서 대선에 개입해갖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건 겁나게 위험한 짓인 거예요. 선거 개입으로 보여지는 순간에는. 위험하지만 이 새끼들은 믿을 수 없다. 근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보관도 없는 상태에서 이 미련한 짓을 할 만큼 얘들이 멍청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나 뭐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이미 대선은 끝났다. 국짐은 끝났다.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리 내가 꽂아줬다고 하더라도, 나를 꽂아줬다고 하더라도 이때 남은 임기는 이재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지금 아예 선거에 못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권한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굳이 껄끄럽게 지금 이재명을 건드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저희들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이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걸 전원 합의체로 간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배정을 해갖고 주려고 하다가 2부에 배당을 했다가 2부에 배당을 했다가 2시간 만에. 바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그 이유가 그걸 왜 재판장이 단독으로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부분 하에서 만일에 단독으로 없애갖고 이재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한 명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나중에 로펌 보내줄 테니까 이재명 이거 유죄로 해갖고 다시 파기환송해 하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야. 재판 2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으로 이루어진 2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갖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미 이렇게 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갈무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아. 왜냐면 여러 가지 시기적인 면으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도 지금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해도 나중에 훅훅훅만 쳐맞을 뿐이지 조이대가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마음을 바꾸거나 지금 경찰이 슬슬 민주당 쪽으로 또는 새로운 정권 쪽으로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이미 윤석열은 끝난 권력이야. 거기에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조이대가 아무리 나를 꽂아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물리적으로 이재명 당선을 막지 못해. 이걸로 해갖고 출마를 못하게끔 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에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온갖 걱정을 다 해야 되는 게 저기지만 응? 어떤 미친 속도전을 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기를 뽑아낼 수 없는 거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못 법으로 있지. 하는 쿠데타인데? 이거는 가만 못 있지. 네. 대선에 아예 개입해가지고 특정당의 후보를 대선 직전에 떨어뜨리는 걸 그리고 뭐- 대법원이 한다? 법원이 무슨 가만히 물리력이 있어? 법원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지기현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조희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계속 이야기해서 계속 압박을 줘야 한다. 뭐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전원합의로 던져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전원합의체 안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결과가 나오기